이제 구름을 활용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프로세스가 지금 여기에 7단계로 했는데 지금 이 5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 구름을 읽으면서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 확인하는 거, 골조공사를 잘 지어보는 거,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구름 읽기에 1단계가 있었고 이제 오늘은 2단계를 좀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1단계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제를 놓고 봤을 때 2단계는 D와 C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낚시를 가면 어머니 문병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나를 따라서 읽어봅니다. 낚시를 가면 어머니 문병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D라는 주장은 이 C라는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누구의 욕구냐면 D'의 욕구이긴 하지만은 이쪽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친정에 가면 레저를 즐길 수 없다. 속으로 하지 말고 소리를 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논리 검증인데 D라는 주장은 왜 하느냐 했을 때는 B라는 레저를 즐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D'을 하면은 이거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D'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D'을 주장하는 것은 어머니를 문병하려면은 이 D'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D는 이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그런 건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 이 2단계 읽기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가정 드러내기예요. 가정이란 것은 자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이런 주장을 한다 했을 때 그 이러이러한 생각, 그게 가정이에요. 무슨 생각으로? 또 뭐 조금 투박한 말로 하면 뭐 땜시 그러냐 했을 때 그 뭐 땜시에 해당되는 게 가정이에요. 그거를 말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글씨로 적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위닝 솔루션을 이야기할 때 배려와 용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주장을 할 때에 뭐 용기 있게 주장을 하는데 그 말만 하지 말고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이유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근거, 이유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소리만 높이는 것은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있다는 것은 남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충분한 논리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가정은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근거를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근데 그 근거라는 것은 습관일 수도 있고, 자, 습관일 수도 있고, 신념, 지식, 경험, 정책, 규칙, 뭐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러이러한 생각,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가정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주장을 한다 이 말. 그런데 그 가정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지금 몰라. 자기 머릿속에 지금 이런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놔야 또 그 부분의 변화를 도모해서 내 행동을 바꿀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름에서 가정은 여기 빨간 글씨로 있습니다. 자, 두 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해요. 화살표의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구름에서는 특히 화살표 부분에서 가정을 찾습니다. 그러면 화살표 부분에서 가정을 찾는다는 게 뭐냐? 관계를 설명해요. 관계. 이 관계란 말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인 관계다 그랬어요. 연인 관계. 자, 연인이야, 연인. 그러면은 왜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공개된 장소에서 키스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관계 사이를 이 부분이 설명을 해주죠. 네가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너는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연인 관계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키스를 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래서 이런 그 관계를 하나의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그 양쪽이 다 포함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키스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다 뭐라고 합니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행위잖아요. 자, 그래서 뭐 부자 관계라는 것도 있고 상하 관계라는 것도 대립 관계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인과관계입니다. 자,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는 낚시를 가야 한다. 레저와 낚시가 왜 그런 원인 인과관계에 있냐 이 말이야. 이거는 필요조건 사고인데 레저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낚시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름에서 이 인과관계를 화살표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화살표의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입니다. 또 콩고 사람들이 맨발로 다닌다면 콩고에 신발을 수출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을 써가지고 여기에서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맨발로 다닌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 신발의 편리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출이 유망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신발의 편리함을 이 콩고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 바로 이 어떤 그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맨발과 수출화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화살표를 설명하는 가정, 관계를 설명하는 가정,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확실히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B, A, C의 가정을 이제 드러내 보이는데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A, B, A, C 가정. 이거는 여기 있는 화살표의 가정은 욕구 B, C가 공통 목표 A를 충족시키는 이유예요. 그래서 A이려면 B, 뭐 C도 되겠지만은 아무튼 B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면서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말이 A와 B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말. 말은 얼마든지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냐 아니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해가지고 말을 했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읽을 때는 뭐 이렇게 읽지 않고 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러이런 것 때문에 B가 A에 꼭 필요하다. 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B 아니면 A를 얻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뭐 거의 다 같은 말이에요. 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면 얻을 수 없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있든지 간에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는데 아무튼 이런 거 찾는 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훈련이 되고 숙달이 되면은 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을 듣고 지금 강의 한 번 듣고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닐 수 있어요.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가 있습니다.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레저를 즐겨야 한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사무실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레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말이면 이게 이제 가정으로 조금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적혔다고 해서 이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가정으로서 정말 가치가 있는 거냐? 그 부분은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적어놓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따지는 것은 조금 이제 나중에 적어놓고 따지면 됩니다. 자, 읽을 때 아까 읽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평상시에 사무실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려면 레저를 즐겨야 한다 그랬어요. 또
평상시에 갇혀 있기 때문에 레저를 즐기지 않으면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없다. 뭐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읽는 패턴은 조금 연습해서 자기가 좀 익숙한 거 또는 이 어떤 문제 상황에 더 잘 어울리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숙달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정을 적어봤습니다. 또 BD 가정도 이제 비슷하게 적는데 BD라는 건 여러분이 알겠죠? 이것은 주장 D가 욕구 B를 충족시키는 이유입니다. 또 주장 D가 욕구 C의 충족을 방해하는 이유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 그 2단계 읽는 과정, 읽는 법에서 나온 건데 일단은 요거 주장 D가 욕구 B를 충족시키는 이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가정을 드러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는 낚시를 가야 한다. 왜냐하면 낚시는 즐겁기 때문이다. 낚시는 즐겁기 때문에 낚시를 가지 않으면 레저를 즐길 수 없다.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또 CD 프라임 가정도 이제 비슷하게 합니다. 이거는 주장 D 프라임이 욕구 C를 충족시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패턴은 같습니다. B, D나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CD 프라임의 가정이죠. 어머니를 문병하려면 친정에 가야 한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거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거동할 수 없기 때문에 친정에 가지 않으면 어머니를 문병할 수 없다. 또 D 프라임 가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D와 D 프라임 사이인데 이 패턴이 조금 달라요. 무엇이 없다, 무엇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 가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식, 원칙, 방법, 규정, 절차, 신뢰, 상호 존중 이러이런 것이 없다든가 다르면은 서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낚시를 가자는 것과 아내가 친정에 가자는 의견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낚시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낚시터와 친정은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무엇이 다르다, 무엇이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이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싫어한다는 것은 그런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적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가정을 드러내는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의 유효성을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해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많이 찾아놨는데 그게 정말로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는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두 상자 사이에 화살표라고 그랬어요. 이 화살표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효과 있는 가정이 돼요. 좋은 가정이 돼요. 좋은 가정이라는 것은 좋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조금 이런 것에 맞지 않으면은 그 솔루션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솔루션은 이 가정에 근거해서 가정에 도전해서 가정을 뒤집고 가정을 면밀히 검토함으로 해서 좋은 솔루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레저를 즐겨야 한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사무실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휴가에 레저를 즐겨야 되는 이유가 사무실에 지금까지 쭉 갇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사무실을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이 휴가 때 레저를 즐겨야 되는 하나의 이유가 좀 될 수는 있어요, 이게. 근데 온 가족이 레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휴가 때는 레저를 가야 된다 그랬어요. 즐거운 휴가를 보내려면 레저를 즐겨야 한다. 왜냐하면 레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저를 즐겨야 된다? 아니 왜 레저를 즐겨야 된다고? 레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레저라는 것은 즐기는 거 아닌가 원래? 그리고 휴가하고의 어떤 관계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게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휴가를 보내려면 레저를 즐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이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주어가 아내와 나거든요. 휴가 때 레저를 즐기면은 아내의 스트레스도 풀리느냐? 근데 지금 아내는 친정에 가자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레저를 가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그 가정으로서는 조금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은 레저를 즐기려면 낚시를 가야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낚시는 즐겁기 때문이다. 사실 즐거우려면 낚시를 가야 되는데 왜냐 낚시는 즐겁기 때문이다. 이거는 그 레저와 낚시와의 관계가 조금 불분명해요. 당연히 레저는 즐기는 것이고 근데 낚시는 즐겁기 때문에 낚시를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약해요. 낚시만 설명하는 거지 굳이 이 레저 중에 하필 낚시이어야 되는 이유로서는 약해요. 골프를 즐길 수도 있고 여행을 즐길 수도 있는 건데 다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레저를 즐긴다는 것은 즐거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낚시냐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이 없는 거예요. 왜 골프가 아니고 왜 여행이 아니고 왜 하필 낚시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이 가정으로 들어야 이 화살표의 가정이 되고 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 또 레저를 즐기면 맛있는 회를 먹을 수 있다. 뭐 낚시가 즐겁다는 말하고 또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유효성 검토예요.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이제 뭐 표를 만들어서 해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유효성 검토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인과관계 설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의 초안들이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서 또 그 부분을 더 따질 수가 있는데 자 그랬을 때 나는 가정을 이렇게 좀 바꿉니다. 이러한 가정을 그냥 재충전이 절실하다 이렇게만 바꿔봤어요. 재충전이 절실하다. 그래서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서 레저를 즐긴다. 왜냐하면 나는 재충전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아내가 그래 맞아 당신이 지금 이러이러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게 레저를 즐기는 게 필요하겠구만. 좀 이런 설득력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이게 평상시에 사무실에 갇혀 있다. 이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조금 문구를 다듬은 거죠. 그 다음에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는 하필 낚시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낚시는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 레저와 낚시와의 관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콕 집어서 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가정을 드러내놓고 이걸 좀 더 이렇게 유효성을 검토해 보는 것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이 가정을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게 D 프라임 가정에 아내가 낚시를 싫어한다 얘기를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낚시와 친정하게 관계에서 좀 설명이 부족해요. 아내가 낚시를 싫어하면은 그러면은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골프를 하든가 여행을 가든가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친정에 가려고 하는 것하고 대립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낚시와 친정의 대립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말. 이 낚시 하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낚시터와 친정은 이치가 다르다. 무엇이 다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가정으로서는 더 적절하다.